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PSI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저희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5시 반인가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어나라고. 주진우한테도 전화했다면서요? 예, 다 해요. 네. 원래 우리 새벽 약속을 하면 그 모닝콜을 해주는 이런 자상함을 갖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자기 일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게릴라 사인회. 정봉주 전 의원 여권 왜 안 내놓냐. 임종석 전 의원이 예. 다들 전이야?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끼워두면 잘라버려 이제. 기자회견 하고 저희는 차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인회만 네. 하고 왔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너무 좋아해. 기자회견 이런 거 해본 지 오래됐거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현직일 때도 BBK 기자회견 할 때만큼 왔어요. BBK 할 때는 기자회견 한 번 하면 50명씩 와. 그때 이미 대인의 풍모를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그 굉장히 7시 반인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나 몰라요? 기자들도 한 3, 40명 왔고, 지금 이제 그 경찰 추산 300명. 자체 추산 1,500명? 자체 추산 왔다 갔다 한 연인원으로 하게 되면 한 2,000명 되고, 예, 바쁘니까 이제 싹 도장만 찍고, 그 지나가면서 차에서 손 흔드는 사람 다 오고 싶었던 사람들. 그거 다 합하면 2,000명. 재밌었던 게, 사진을 찍다가, 예.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은 끝나고, 기자회견도 아니지. 무슨 전직 의원 여권 내놓으라는 게 기자회견이야. 앙탈이지. 근데, 그 앙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기자들이 찍고, 예. 사인회, 이제 저희는 사인회만 하러 갔거든요, 뒤에. 정봉주 저는 하나만 보러는 사람이 안 오니까. 사인회만 하러 갔는데, 사인회 하려고 딱 사인회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카메라를 접고 사인을 받으더라. 8명 해줬어요, 8명. 오늘 8명. 기자들이 사인을 받으러 그러니까. 들어왔어. 8명쯤 해줬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 내려놓고 자기 셀카로 인증샷 찍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 카메라 찍으면 혼나니까. 웃겼어, 아주 오늘. 그래서 여권을 내줄 것이냐, 예.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바보같이라는 표현 쓰지 마요. 대법원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또 특히 제가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 앞에 가서 사람들은 기자회견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여권 좀 내주세요. 굽신. 비굴하게 군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대법원은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내주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서류 행정상 이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제가 아마 서류를 좀 잘못 냈겠죠. 장봉주로 낸 거 아니야, 장봉주?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그건 아라비아 숫자구나. 어쨌든, 이게 참, 안 내주면 나머지 3명이 가가지고 막 네. 떠들 거고, 안 내줬다고. 또 내주면 4명이 가서 떠들 거고. 아니면 안 내주면 3명이 떠든과 동시에 이제 제가, 화상 강의하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들만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고 그래요. 국가 간. 근데 이제 저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화상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다른 분들은 컨텐츠가 좀 약하잖아? 예, 이제 저는 이게 그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다. 우리 정부에게 어떻게 여권을 안 내줘서 못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프 더 레코드로. 편집해야 돼? 편집해 주세요.
왜냐면 너무 쪽팔리니까. 예. 우리가 일산 공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알자지라 방송에서 우리를 취재로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영국 기자. 아주 댄디해요, 댄디. 발음도 좋더라고. 영국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영국 기자한테, 당신들은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날 만난 것은. 그레이 찬스라고 그랬던가? 그렇죠. Having an interview to me is a great chance to you. 왜냐면 나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너에게 대단한 영광이다. 왜냐면 because I'm a future president of Korea. 우리는 빵 웃잖아요. 걔들은 그 알자지라 기자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 영어로 들이대니까 영어 깔때가 나오니까 나중에 얼굴이 벌개져갖고 야마가 돈 거야. 조금 더 하면 때릴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중지해버렸어. 바로 저한테 질문을 다시. 아니, 얼굴 빨개졌어요. 진짜 상기돼갖고. 왜냐면은 얘기할 때마다 우린 계속 웃는데 자기만 못 알아. 뭔가 자기가 이상한 상황. 아니, 영어로 계속 했는데 내가. 그런데도 계속 웃으니까 영어의 함의, 영어로 그 connotation이라 그래요. 숨어있는 뜻. connotation. 무슨 함의가 다른 뜻이 있을까 하고 불쾌하더라고. 실제 불쾌했어요. 얼굴 빨개져갖고 상당히 불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불쾌한 게 아니고 불쾌한 게 무시했죠. 얘는 미쳤구나. 그래서 한마디도 묻지 않아 이쪽으로 보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인터뷰하기가 대단히 힘들 건데 오늘 미리 다 해놓고 가라. 인터뷰를. 1년이 지나면 그런데 자기가 because you're future president 그래 또 너가 미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표정이 미친놈한테 덤볐다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영어로 깔때기를 게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옆에서 우리는 이 사람 참 부끄럽다 얘기도 하고 그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의원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죠. 왜냐하면 레벨이 틀리잖아. 여긴 저널리스트한테 물어본 거고 난 프레지던트인데. 하여튼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 방송이 나가면 안 될 텐데. 근데 오늘 거기 앞에서 이제 사인해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부탁을 하잖아요. 대권 주자, 정봉주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거 싫어. 왜냐면 달리는 사람은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달라 그러면 대통령으로 해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셔츠에다가 18대 대통령 정봉주 이렇게 했는데 18대 대통령 한기가 낮아요. 다음 대통령 18대, 지금 17대 대통령이고 18대 대통령 정봉주 했는데 그게 그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사진이. 창피해 죽겠어. 글씨를 좀 더 잘 쓸걸. 하여튼 정봉주 의원님 못 갈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는데 이걸 꽃놀이패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꽃놀이패만 가지고 싸운다. 그리고 재밌는 기사도 하나 나왔잖아요. 네. 성북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원준입니다. 네. 나는 그걸 보고 조마조마했어. 뒤에 저게 나올까봐. 뭐? 대출금 엄마 이런 거. 대출금. 나는 더 부자고 싶은데 네. 부자라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기사를 명령한 사람들의 부동산을 까기로 했어요. 일단 우리 먼저 다 까고 요만큼 건드리면 우리는 이만큼 폭로하고 스스로. 그런 다음에 상대에도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죠. 할 게 뭐 있어 이제. 네? 하여튼 애들이 한 번도 상대해 본 적 없는 적을 만났다는 걸 몰라요. 저는 여기 세 분이 이제 나머지 분들이 싸우고 저는 이제 좀 대인의 풍모로서 좀 점잖게 그런 이제 표정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 좀. 자, 그러면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해서 FTA에 대해서 예. 자신이 책임을 지고 예.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3개월 이내. 예, 3개월 이내에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재협상이 아니라 그것은 국회 비준이 끝나고 난 다음엔 개정협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 비준 이전에 재협상을 하는 길을 이외엔 방법이 없다. 비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협상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개정협상이고
그 개정 협상은 그 확실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그것을 국회 와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그 판단을 아주 깊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겨냥한 거냐면 민주당의 그 절충 협상파 있잖아요. 그쪽에다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폭탄 돌리기예요. 어느 당에서 터지냐면서 한나라당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지역에 가고 이미지 기스나고 그리고 총선에서 그 떨어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 당에다가 우리 이거 할 수 없다. 청와대에다가 공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기들 폭탄을 딱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한나라당에 넘기지 않고 이것을 민주당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엿셔틀이라고. 예, 엿셔틀이라고 하나요? 엿셔틀을 돌리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 온 셔틀이 좀 약해요. 약해요. 왜냐면은 아니 계약서에 사인하고 조항을 고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거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질 말아야지. 예. 왜 사인을 해놓고 조항을 고치자. 이게 꼼수가 있는 예. 게 원래 자기 말 뽐새를 보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3개월 이내 재협상을 하겠다. 약속을 마치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만들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 서비스 회의를 서비스 관련 회의를 3개월 이내 90일 이내 하자고 약속을 이미 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테이블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구체적인 서비스에 관해서 논의하려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재협상을 새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얹어서. 꼼수를 부린 거죠. 네, 또. 꼼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를 믿어달라.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각하가 나서면 더 떨어진다고. 네. 통과 아니, 확률이. 나를 믿어달라 그것도 유체 이탈 화법인가 일종의? 그런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해서 여기 나는 각하가 아닌 거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믿어달라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 각하는 가만히 보면요. 예. 굉장한 인해 장벽에 쌓여있는 게 확실한 것이, 그리고 유체 이탈 확실한 것이, 자기가 나서면 해결되고 자기를 신뢰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신뢰할 줄 알아요. 이 기괴한 일이죠. 굉장히. 다행히 근데 이 꼼수가 너무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쌓이면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어서 보통 평론가나 이제 정치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파악이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은 너무 심플해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민주당에다 그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 절충파들도 지금 좀 쫄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충파들이 안을 제기한 것을 갖고 손학규 대표가 단호하게 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후퇴를 했고, 그냥 절충파 입장도 지금 완전히 약화가 돼 있는 거죠. 밑에서 뭐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그분들은 부글부글 끓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굳이 이 FTA를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우리가 정권을 잡았었던 우리가 여당 시절에 만들었던 FTA도 아니고 거기로부터 중요한 내용은 다 바뀐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죠.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갖고 와갖고 나를 믿어달라. 그 다음 3개월 안으로 재협상 하겠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ISD라도 삭제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필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삭제하겠다거나 조항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하겠다.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거 고친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미국도 우리도 무슨 주제든 논의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주제도 논의할 수 있지. 안 고치면 되지.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 보증금이 1억에 월세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이 이거 너무 비싸다. 깎자.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일단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좀 깎아줄 걸 논의하자. 3개월 이내에. 이것부터 해줘. 찌찌뽕. 아, 유치했어, 정말. 하지만 찌찌뽕이었고요. 네, 찌찌뽕이야.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당연히 가격 협상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예. 아니, 평생 비즈니스를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태도지, 이게. 예. 무슨 계약서를 다 써놓고 조항을 3개월 이내로 논의하겠다니.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엿을 던졌는데 엿을 민주당이 쳐버렸죠. 예. 안 받고. 그렇죠. 그 제일 고민스러운 게 민주당 절충파. 이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진짜 민주당에서 어디로 튈지 한나라당 입장에 동의할지 이것 때문에 늘 고민스러운데 뭐 사람도 더 늘었다 그래요? 서명한 사람은 늘었다 그러는데 서명한 사람들 명단은 공개가 안 되고 있어. 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서명한 사람 명단 공개해라. 명단 공개하면 전국에 양심적인 국민들이 그 지역구 가갖고 홈페이지 가갖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엿을 먹으면 혼자 먹지 왜 전 국민이 함께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글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명단 공개는 안 돼. 그분들이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쪽에서 가져온 건 너무 분명하게 이쪽에다가 이쪽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의도가 노출돼요. 의도가 노출돼서 이제 민주당이 거기 말리지 않았어요. 연구하라고 던졌는데 예. 쳐버렸죠 그냥. 싹 피했지. 네. 엿을 쳐내서 엿 실패. 그러니까 엿 전달 실패.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나라당 쇄신파가 저쪽으로 간 엿을 이제 스스로 먹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녀요 엿을. 한나라당 쇄신파가 이 쇄신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2단계 작전에 들어가겠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엿을 찾아다가 우리가 스스로 먹겠다. 한나라당 이제 셀프 엿 먹는 작전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놔두면 거긴 지금 무너져요 이제 한나라당은. 근데 왜 자꾸 우리 민주당이 가고 그걸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왜 한나라당 엿을 퍼먹고 있는데 나도 좀 줘. 왜 이러냐고. 바보도 아니고. 아니 그 쇄신파 절충안 낸 사람들은요 바보도 아니고가 아니라 바보 같아. 절대 편집하세요. 하지 마세요. 바보 같고 그런 분들 공천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의원님이나 받으세요. 자기도 공천 못 받았는데 뭐 맨날 남 공천을 걱정해. 민주당 얘기해요 이제 민주당. 니콘 인터내셔널 포토 콘테스트에서 이머징 탤런트 어워드를 수상했고 2008년부터 쭉 네이버 사진 부문 파워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위치와 노출 이런 사진 찍는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합니다.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의 공천 이건 어떤 전략이냐? 예. 이거는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예. 본인도 대단히 민감하고 지구당 위원장 원내위원장이라는 말은 원래 지구당 위원장이 그 지역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됐다가 떨어진 사람도 지구당 위원장을 유지해요 보통. 근데 원외에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못 되는 사람들 떨거지들이죠. 의원님같이 낙선 의원들이나 혹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원외위원장이 원내보다 훨씬 많아요. 난 자진해서 떨어진 거예요.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재밌다. 다른 사람들은 붙으려고 그러는데 떨어진 거고 저는 한번 건너뛰면서 세상을 좀 배우고 그리고 세상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되겠다. 결국 뜻대로 됐잖아요. 어쨌든 떨어지거나 되지 못한 국회의원 원아비들을 원외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원외위원장의 대빵이에요. 이래봬도. 그래 봐야 떨거지들이 있다. 168명 원외위원장 원외대표예요 제가. 그냥 한 번도 안 나가 그 모임에. 근데 이제 제가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저를 대표로 앉혀놓고 막 제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제 당에서 또 그 지도부에서 전화가 와. 우리한테 반대되는 견해 성명서에 대표로 와 있는데 정 의원님 진짜 그거 들어간 거 맞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름 넣는다 그래서 그냥 제가 동의한 겁니다. 그 뜻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잘못 정책적 판단할 뿐이 아닌데 그러고 또 끊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공천에 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해하는지 그렇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건 맞아요. 떨거지들이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이번에 되냐 안 되냐. 지금 민주당에 이제 두 파가 있었어요. 독자적인 전당대회를 하고 그날 오전에 하고 뭐 오후에라든지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니까 2단계 전당대회죠.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장하고 있는 게 혁신과 통합에서는 다 묶어서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혁신과 통합이라는 건 문성근 씨가 모든 정당이 다 합치자 우리가 플랫폼이 될 테니 라고 하고 있는 운동이고 여기에 문재인 씨나 또는 이해찬 그런 분들 그럼 김두관 그다음에 박원순 박원순 시장도 이파고 다 합치자는 파 거기 혁신과 통합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과 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있는데 두 개는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죠. 원래는 야당 진보 정당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까지 다 묶어서 하자라고 하는 걸 대통합이라고 했는데 대통합에 그 세 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중통합이라도 하자. 근데 이 PSI 아마 4월인가 3월쯤 보면 저는 그때 소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대통합 안 되고 일단 혁신과 통합과 백만 밀란 그쪽 하고 민주당하고 먼저 통합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진보정당하고는 선거 연대 전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는 완전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3월인가 4월에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 예측은, 그때부터 해왔는데, 근데 저는, 총선 전에,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는 거? 네. 의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없진 않는데 이제 더 많이 희박해졌죠.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유시민 대표가 있는 국민참여당. 이런 당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거든요. 국민참여당. 그렇죠.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있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있던 진보신당에서는 이분이 나왔어, 이분들이. 조승수 대표. 그러니까 대표도 나왔어요, 진보신당은. 대신에 한겨레에서 논설위원을 하시던 홍세화 논설위원이 대표로 갔죠,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은 사실상 독자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남았어요. 진보신당 대표가 되면서 첫 일성이 통합도 중요하지만 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 통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여기서 통합을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놔두고 통합을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를 묶자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통합에 이 당의 이름을 걸고 통합에 들어오기 이제 좀 총선 앞두고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진보 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보 통합이라고 부르죠. 진보 통합 정당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플랫폼이 되겠다고. 우리는 정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신들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 테니 여기 다 와라. 라고 주장했던 문성근 씨의 국민밀란이자 이름도 여러 가지. 하여튼 백만송이. 혁신과 통합. 그 혁신과 통합 플랫폼이 그러면 민주당하고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진보 통합을 껴서 원래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죠. 같이 하기는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그러면 먼저 중통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 쪽에서 온 분들하고는 다음 단계로 하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진보 정당과 민주당과 다 합치는 그야말로 야권이 전부 다 합치는 거죠. 그건 대선 전에는 가능하죠. 그렇게 될 것인가? 총선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된다고 봐요? 네. 또 틀리려고. 근데 항상 더 맞췄는데. 계속 틀렸잖아. 근데 맞췄는데 왜 버벅거려? 맞췄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흐름이 있고 그 흐름 다 이해를 하셨나? 네, 됐죠 이해가. 복잡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합치냐 마냐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진보 정당끼리는 합치기로 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정당 이름을 정하고 뭐 이렇게 다 발표하진 않았는데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보 정당의 그 어떤 그 리더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체성이 훼손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의 대표를 해라 그러면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게 더 정치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냐. 근데 거기에 사실은 수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의 지도자급들이라고 말하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자기 입으로 말하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이런 거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나 지도부는 혁신과 통합하고 완샷으로 묶어서 전당대회를 열자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원외위원장들 중에서도 세가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지 말고 통합 전당대회 하기 전에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지도부를 다시 뽑아서 그날 저녁에 통합을 하든 그 다음날 통합을 하든 이 새로운 지도부에게 통합을 맡겨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죠. 왜 그렇게 구분하냐면 통합 이분들이 단독 전당대회를 하면 여기에 또 새로운 지도부가 뽑힙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그리고 이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 전당대회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도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합 전당대회를 하면 지도부가 될 위험성이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먼저 우리끼리 전당대회를 하자. 그리고 저녁에 통합하는데 다시 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 민주당 지도부 반 넣고 그다음 저쪽 지도부 반 넣고 이렇게 좀 투표로 하지 않는 나눠 먹는 지도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묶어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민주당 당원 다 무시하고 혁신과 통합은 당원이 없잖아요. 다 묶어놓고 여러분들처럼 일반 국민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권자가 돼서 완전 국민 경선제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체육관에 올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갖고 하자. 그럼 이제 혁신과 통합 쪽에는 국민적으로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쪽에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부를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갖고 충돌이 붙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공천하고도 관련이 그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은 결국은 통합하는 쪽으로 다 기울었어요. 왜냐하면 그쪽 먼저 전당대회하고 바로 그날 다시 통합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박지원 대표였었는데 박지원 대표는 이제 상황 판단이 빠르거든요. 마지막에 자기가 다시 발언의 기회를 얻어갖고 내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서 좀 유감이다. 난 통합에 찬성한다. 다만 질서 있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데 전체가 다 완샷으로 묶자고 하면 그것대로 따르겠다. 해갖고 통합 쪽으로 좀 넘어갔죠. 눈치가 빠른 장관이야, 진짜로. 그럼요.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왜 까놓고 얘기하면 대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그거는 한명수 전 총리도 대표 출마를 이제 하실 테니까 네. 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표가 되는데 민주당끼리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본인이. 하지만 그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정치인들은 사실은 지지를 잃고 그 국민들이 그걸 눈치채면 쟤가 대빵하려고 저렇게 반대하는구나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버린 거지, 욕심. 바로 그날 그 회의에서 제일 먼저 발언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단독 전당대회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발언했어요. 근데 쭉 밀려갖고 통합 전당대회 쪽으로 가니까 바로 그 회의 말미에 내가 처음에 발언을 세게 해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 난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그리고 그 형식은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면서 거기서 입장을 다시 분명하게 결정을 해준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상징형 인물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점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건 단순히 제 절친을 보내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다음 그림을 그리는데 희망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정당 안에도 안 들어왔는데 뽑혔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지지하고 참여하고 뜻이 있는 이 통합의 그림에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예전에는 당원이 되고, 그죠? 당원들로 투표하고. 지구당에 소속되고 지구당 위원장 눈치를 봐야 되고 버스로 동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근데 그게 아니고. 봉고차로 동원했다고 잠깐 버스로. 의원님 동네는 봉고차로 동원했어. 근데 티 안 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가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지지 의사가 있고, 정치적 의사표를 할 거면, 그러면 진짜 민의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도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정봉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이건 밀기도 했고 예측도 했죠. 그럼 자기한테 유리할까봐. 요즘 야권의 정치 상황을 보면 다 제가 이미 5, 6개월 전에 예견한 대로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박영선, 박원순 10월 3일 경선할 때 그 형태를 보면 돼요. 그때 민주당은 당원이 한 반 정도 반영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이 반 정도 반영되는 그런 경선 포맷이고, 박원순은 그러지 말고 일반인들 다 올 수 있게끔 하자. 요거 갖고 이제 우당탕탕 충돌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원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민주당이 큰 틀로 들어오니까 당원을 하면은 나머지 혁신과 통합 쪽은 당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이 새로 만들어지는 전당대회에 내가 유권자가 되고 싶으면은 바로 신청하면 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일일 당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가 되고, 그럼 유권자가 되면 그 전에 그 정당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당원이고 유권자면 그날 당일날 체육관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버스를 막 실어 날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고로 실어 날랐죠. 근데 이것이 기존에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못 갖는 방법이니, 그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네. 오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체육관 가서 투표를 하겠다. 그러지 말고 난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신청하세요. 그래야지 이 새로운 정당에 관심을 갖지. 신청하고 가기 싫잖아요? 모바일 신청을 해놔요. 그럼 당일날 여러분들 전화로, 모바일로 5명 후보가 있으니 몇 번을 찍을 겁니까? 그럼 모바일로 1, 2, 3, 4, 5 꾹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국민들에게 열린다. 그리고 그때는 사심이 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제가 당대표나 그 최고위원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다 버렸어요. 백의종군 하겠다는 자세로. 이 야권 통합 전당이 탄생할 수 있다면 그 통합 정당의 수위가 돼도 괜찮겠다. 이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전통적인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맞부딪혔는데 박원순이 이겨버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겨서 한나라당이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우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합정당이 되면 민주당이 자기들끼리만 하고 민주당의 노예한 모습을 갖고 비판하던 분들도 이제는 누구나 다 여기 와갖고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신청하죠. 내가 우리 야권 통합정당에 최고위원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돼요. 누구? 나 안 나간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당원당규상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면 내년 2012년 대권 출마를 못해요. 대선 출마 못해요. 당원당규상에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나 최고위원 되는 사람들은 대권 출마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형도 여기 못 나가. 최고위원회. 예, 못 나가요. 여기 다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바로 그 공천 문제하고 이제 당대표 문제로 넘어오는데 박지원 대표는 생각을 했던 거죠. 민주당만으로 먼저 전당대회를 하면 당대표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리고 합하면 저쪽의 대표, 이쪽의 대표였고 적어도 공동대표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냐. 양쪽이 합의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묶어서 하는 전당대회인데 그래도 저는 박지원 의원의 대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도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당해갖고 이제 뚝쭉 우리 이제 그 계보원들 가니까 이제 뭐 사인해달라 줄 서고 그냥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끝낼게요 이제. 근무 시간에 가지 말아야겠어. 11시쯤 갔는데 업무가 다 중지가 돼. 전 당직자들이 200명이 나와서 운동장에 그냥 버글버글해요. 그래갖고 줄을 서시오. 사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50명 해주고 왔는데 본인들은 저를 무시해요. 왜냐면 그 전서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 지역에서 주위에서 너 민주당에 근무하지? 정봉주 사인 좀 받아줘. 인증샷 갖다 줘.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오늘 유일한 자백인데 민주당 내에서 계속 무시당해요. 지금도 엄청 무시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과 옆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진도 찍고 나는 꼼수다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고 싶지만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할 수도 없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 박원순 당선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도울 살리는 역할, 이런 그 허접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당대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이 박지원 대표 무조건 나오죠. 그럼 민주당 인물 중에는 한명숙 총리는 당신은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혁신과 통합 쪽, 그다음 민주당 쪽, 그리고 친노 쪽에서는 한명수 총리가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해찬 총리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죠. 문성근도 나가라. 김기식도 나가라. 문성근 형은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돼도 되죠. 돼도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 정치적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 조심하기 튼 사람이고. 예. 튼 사람이 아니죠. 여자 조심하기 튼 사람이고. 그래서 박지원, 한명수 이런 분들이 나오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되고 그분들이 한 사람이 될 공산이 가장 크죠. 가장 크죠. 이제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그래서 제 주위에 자꾸만 사람을 풀어놓고 이제 감시를 하는데 제가 나가면 둘 다 안 돼요. 압도적으로 제가 됩니다. 근데 전 안 나가요. 당대표도 안 나가고 최고위원도 안 나가. 예. 나가면 안 돼. 빨리 끝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고 그럼 이제 공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은 전략공천 지역이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30%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원준 총수가 이 진보 정당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 30%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완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30% 전략공천 지역, 즉 호남에 깃발 꽂고 우리 통합전당으로 가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진보신당 당신들에게 여기 여지를 줄 터이니 정당 네. 제진보 정당 그룹 여기에게 줄 터이니 들어와라 하면은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은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지금 복잡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그러면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30% 빼놓고 나머지 70군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지역별로 완전 국민경선제입니다. 이제 당의 공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지역의 유권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또 그 지역별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모바일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당원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일 당원이 되는 거예요. 일일 당원.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 방해 공작으로. 역투표? 그렇죠. 가장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한나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영향 못 미칠 거라고 봐요. 1~2%밖에 경험칙상 사회학적 이런 그 논리를 갖다 대면 역투표라고 하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전하는 후보도 없지만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여론조사를 먼저 돌려봅니다. 후보들 서너 명 두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는데 1등과 2등 격차가 15% 20% 정도 현격히 차이 난다. 그럼 여론조사를 그냥 완샷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5% 6% 뭐 10% 안짝에서 비등비등 차이가 난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완전 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와 모바일 투표까지 도입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지역의 후보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이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야권 통합 정당의 룰과 당대표 가능성, 그 다음 각 지역의 후보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가능성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본 분들은 돌려보고 나눠보고 함께 보고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야권 정당의 대표를 어떻게 뽑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여해야지 좋은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일일 당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후보를 대표를 뽑읍시다. 일일 당원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뽑읍시다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Future President, the speaking of the future president. 뭐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방송부터는 예. 시즌 3를 준비한대요. 시즌 3요? 네, 뭔진 모르겠는데 겨울이면 시즌 4 하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초강력 썰렁 농담. 그 반성은 빠르라서 다행이에요. 그 시즌 3를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잘리는 거나? 잘리지. 왜 잘려? 시즌 3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방송에 제가 나가면 다시 보기 다운로드 10배예요 이제. 이 시대 최고의 아이콘 흥행 보증카드. 잘리기만 해봐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